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가예행골침 양토모 안호행루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6년 5월 29일 정도 됐겠죠. 불금입니다. 금요일 아침 8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약간 여유가 있어요. 인천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어제 제가 방학동을 갔죠. 방학동 온수에서 내려가지고 160번 타고 2시간을 넘게 한 자리에 앉아 있었네. 정말 멀더라고요. 서울의 끝이죠. 방학동 도봉구. 그러면서 제가 부천역에 딱 올라갔는데 일반 열차 온수역은 급행이 안 씁니다. 일반 열차가 막 지나가는 거야. 그 잠깐 좀 있으니까 급행이 딱 들어왔어요. 마음속으로 급행아 빨리 출발해서 온수에서 역곡에서 따라잡자. 취입역 온수에서 제가 쇼츠를 올렸습니다. 역곡에서 따라잡았어요. 더 먼저 살짝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이 빨리 닫히길 바라잖아요. 제가 탔으니까. 근데 제가 한번 경험한 게 있거든요. 저도 늦게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이 닫혔어. 급행이 못 탔어. 그 전에 아쉽더라고. 근데 열어주더라고. 한번 기관사분이 봤나 저를. 열려가지고 쏙 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안 닫혀도 다시 열려도 제가 취입을 못 하더라도 제가 그때 받은 감사로 이렇게 나중에 막 헐레벌떡 들어온 사람 보면은 그 생각이 나. 아유 기분 좋겠구나. 사람은 내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 문이 다시 열려서 다시 타는 경험을 해봐서 이제 화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저래서 혜택을 받았어. 이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입이란 말을 썼죠. 도박 경험. 몇십 년 했죠, 도박을.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은 도박을 안 하니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취입이란 말을 씁니다. 취입이 뭐냐? 추월 따라잡는 겁니다. 취입만 하는 사람이 있고 취입해서 넘어서서 일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처세술입니다. 내가 취입만 해서 2착 따라만 가는 사람들은 내가 약자야. 강자를 따라만 갑니다. 절대 넘어서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도 도박의 룰이 약간 성립이 되네. 근데 취입 강자가 있어요. 강약. 그러니까 취입 강자는 넘어섭니다. 그래도 그 자기를 넘어섰다 해서 선행한 사람이 그 강자를 뭐라고 안 해요. 적당히 지켜줘요.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을 취입 강자는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행한 사람을 2착이나 3착에 그냥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해하시죠? 배려를 해줍니다. 도박 용어로도 유튜브가 가능하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도박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강원랜드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또 써먹네. 10,000원 넣고 1,800만 원이 맞았습니다. 세금 떼니까 1,300 얼마가 나왔어요. 뽀찌를 700만 원 줬어요. 반을 더 줬습니다. 1,400의 반이 700이잖아요. 근데 1,360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뽀찌를 700을 반을 넘게 준 사람입니다. 한 명한테 500만 원. 신한은행 100만 원짜리 스프 5장. 한 명한테 200만 원. 제가 600 얼마 챙겼어요. 뽀찌를 700을 왜 줬어요? 그동안에 저한테 잘했으니까. 그리고 내 옆에 그때 있었으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30년 전 친구들 지금도 제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얻어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걸 안 따지는 친구들. 근데 참 잘한 것 중에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동안 그냥 제가 500 줬겠습니까? 그동안에 걔가 나한테 한 게 있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줘버렸지. 제가 그러고 보면 돈 쓰는 배포는 뭐 있어요.
그 뒤로 한두 번 가고 지금 안 간 지가 몇 년 됐어요. 뭐 도박꾼이 뭐 내가 도박꾼이라면은 돈이 없어 안 갔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지?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우연찮게 가면 몰라도 부천의 경륜장이 안 간 지가 지금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세진 않았지만 매일같이 경륜장 건물을 부천역을 지나다니면서도 귀찮아요. 올라가는 것도 싫고 만약에 경륜장이 1층에 있었다 그럼 한 번씩 그냥 몇천 원 할 수도 있는데 말이 길어지면은 없던 잘못도 생긴다. 울고 아침에 새벽 한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나 마셨어요. 그렇게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냥 마셨습니다. 좀 이따 인천 가서 밥 먹고 먹으려고요. 자, 한번 딱 폈습니다. 199페이지네요. 이 노트가 이제 책처럼 페이지가 있어요. 그 200페이지가 넘었겠죠. 방문객 정현종님,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공감이 무엇이냐? 공감한다, 배려한다, 공감한다. 타인의 우주로 들어가는 열쇠, 타인의 우주와 만나는 유일한 방법,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것, 고요함 속에 놀라운 대화, 상대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강력한 생존 기술. 이렇게 나왔네. 공감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봅니다. 제가 아침에 화장실을 우리 가잖아요. 샤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가는데 이유 없이 연락하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라. 이유 없이 연락하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말라. 제가 어젠가 그제도 이걸 쇼츠를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딱 앉아 딱 틱톡을 딱 여니까 이게 딱 나온 거야. 또 그래서 저한테 지금 보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든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늘 나의 행복을 바라줄 거니까. 이거 좀 처음부터 했다. 이유 없이 연락하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은근히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아무 용건 없이도 그저 내 안부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내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연락하는 사람. 어른이 되면 목적 없이 연락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내가 가진 물건이 필요해서, 내가 가진 자료가 보고 싶어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소개받고 싶어서 친한 척 연락하는 사람뿐이다. 그런 인연 역시 소중하지만 필요한 것을 내주고 나면 다시 연락이 두절되는 경험이 반복되면 마음의 공허함이 커진다. 알고 있다. 이유 없이 안부를 묻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내 인생 살기도 벅찬데 남의 안부까지 신경 쓰는 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어쩌다 한번 잘 지내니 문득 네 생각이 나더라.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 멀리 있어도 나를 잊지 않고 내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아주 고마운 사람이어서, 이런 사람에겐 그래서 기꺼이 내 마음 한자리를 영원히 내어주고 싶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든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늘 나의 행복을 바라줄 테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어제 그제 막 전화가 뺀질나게 옵니다. 그렇게 한 번도 안 오다가. 자, 우리가 지금 같은 맥락인데 왜 이혼할까요? 왜 결혼할까? 처음에 우리가 뭘 만나서 뭔가 성사를 시킵니다. 결혼이든 뭐든 성사시켜요. 결혼이라고 합시다. 왜 결혼해?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선물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주게 돼 있어요. 주고 받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이혼하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드라마에 나오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뭐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주고 그 다음부터는 초심이
없고 신경도 안 써. 전화해도 안 받고 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집에 들어와도 그냥 사람이 있는지 투명인간 취급하고 서로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이혼하겠죠. 그죠? 저는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수기 누나 제가 31,000원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하고 제가 2,000원씩 한 달에 내겠다. 1,000원이든 2,000원씩 하루에 월화수목 금 2,000원도 내고 3,000원도 내고 하다 보니까 아까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오늘 29일인데 91,000원 적립이 돼 있어요. 여기서 31,000원 내도 6만원 정도가 남아요. 두 달분을 내가 미리 드린 거예요. 왜 드렸을까? 우리가 이제 결혼이랑 보험 계약이랑 비슷하게 뭔가를 성사를 시켰어요. 저는 이 누나 보험을 계약할 때 만나고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만날 이유도 별로 없고. 근데 제가 유튜브 올리면은 제가 좋아요 눌러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실제로 보내요. 제가 몇 명한테 친하니까. 그럼 이 누나가 좋아요 눌렀어요. 그리고 또 뜬금없이 유튜브 다 봤어요. 그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기분 좋아지니까. 근데 무음으로 틀어놓고 자기 벌려봐도 되고, 실제로 이 누나는 자기 신랑한테도 구독시켜서 제 것을, 신랑이 양씨예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실제로 통화할 때 신랑이 제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 감동이죠. 물론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 누나는 항상 외로운 저에게, 고독한 저에게 그 문자 하나, 문자 보내면 바로 대답이 와요. 예민한가 봐. 깨어있어. 네 알겠어요. 그리고 또 피드백도 해주고, 하루에 한 번, 두 번이에요. 거의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누나는 제가 이제 고맙다고, 누나 너무 고마워 한 번씩 통화할 때, 그럼 이 누나는 제가 고맙다고 말하면 이 누나는 아니 그게 무슨 일이에요. 양희수 씨가 보험도 들어줬는데 그 3만원짜리 제일 적게 들어가요. 그거 뭐 손가락 하나 까딱 오면 되는 거고, 이모티콘 카톡 보낼 때 까딱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관심입니다. 관심이 멀어지면 이혼하게 돼 있어요. 이 누나 말이 진리잖아요. 이 누나 나이가 60 넘었고 정말 1등이에요. 나름 보험업계에서 1등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갖다 지혜롭게 하는 거죠. 보험료가 3만 얼마인데 지금 9만 원이 9만 1,000원이 뭐가 있어요. 욕먹 2만 원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이 누나한테 배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나면 배웁니다. 저렇게 해야지, 저러면 안 되지. 배우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10년 만에 만난 누나한테도 내가 보험을 이렇게 하는 게 왜 형편이 안 되는데도 내가 술 한잔 들먹고, 그 누나 만나면 그 누나가 직업이 보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몇만 원짜리라도 해주면은 제가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냥 한 번씩 전화해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주 한잔 먹고 뭐. 그리고 주변에 아주 친한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가족이든 누구든 양기수 유튜브 구독이나 좀 눌러줘. 그러면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결혼을 할 때와 똑같아요. 그게 전화를 안 받아. 진짜예요. 얼마나 제가 서운하겠어요. 전화는 받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술 먹다가 그 누나한테도 1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다고 하더라고. 10만 원인지 15만 원인지. 술 먹다가 아니라 낮에 뭐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10만 원대를 못 빌린다는 것은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어요. 가족이 아니고서. 우리 나이에 10만 원을 갖다가 못 빌려준다?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황 여사님, 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10만 원대는 빌려줘요. 그냥 인연 끊든지, 못 빌려주면 인연 끊어야 돼요. 남과 남으로 만났으면 의미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10만 원도 왔다 갔다 못 온다면 누가 잘했든 잘못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만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서운한 게 그거예요. 어떤 수기 누나는
잉여 자금이 2달치가 보험료가 먼저 가 있고, 근데 그 누나가 뭘 했느냐? 만난 지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 한두 달 넘었어요. 계약할 때 만나고 만났으니까. 그거예요, 그거. 야, 진짜 제가 서운한 게 그거예요. 전화 그렇게도 안 받아요. 다 넘어가. 문자로 주세요. 뭘로 주세요. 그리고 말을 대니까 문자로 뭐 어쩌라고 오는 거야. 사람은 큰 거 안 바래요. 제가 그랬잖아. 아까 뽀찌 700만 원 준 사람이라고. 저 은혜에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바란 건 그거예요. 제가 교주팔자다 보니까 모든 걸 혼자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경험 안 해본 사람 그걸 몰라요. 저도 결혼 안 해봐서 여자하고는 살아봤지만은 가족 이런 부부 관계를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혼자 살아본 게 너무 오래돼서 모르는 거예요. 혼자 50대로 살아본다는 게, 교주 팔자로 살아본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세대가리, 지 돼지머리로 계산합니다. 양기수가 왜 전화했을까? 근데 인생은요, 반전이에요. 반전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나가면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다 어긋나요. 그것도 반전입니다. 근데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대박이 들어옵니다. 반반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대박을 당연히 만납니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차피 팔자고. 근데 대박이 오기 전에 항상 불쾌함이 섞여 있어요. 먼저 올 수도 있고 섞여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은 대박을 놓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앞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감사합니다를 100번 말하라 이런 책에 나옵니다. 왜? 감사합니다 하면서 화낼 수 없어요.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도 감사합니다 말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도 말하면서 한 차원 더 높게,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이걸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 해놓고 화 못 낸다니까요. 정장 입고 길거리다가 침 함부로 못 뱉어요. 담배꽁초 함부로 못 버립니다. 정장 입었기 때문에. 근데 쓰리바나 추링 입고 가면은 막 휴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뭐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기는데, 항상 우리는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계속 말하세요. 가다 넘어져도 어떤 분이 벤치를 놔도, 저 전단지 돌리러 가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먼저 90도로 인사하면은 그 사람이 화낼라도 나가세요 하려도 못해요. 90도 인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먼저 예의를 갖췄잖아요. 응? 황금줄 내가 먼저 받고 싶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받으려면 내가 먼저 줘야 돼. 좋을지 더 좋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웃었다, 담대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써놓은 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생각 안 나면. 차 한 잔. 주황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똑똑한 부엉이. 내가 아닌 것들. 차 한 잔, 은유 막 이렇게 써놨어요. 아오모리 사과.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차 한 잔 가지고도 1시간 정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제를 적어놓은 겁니다. 키워드 강의는 3개 키워드로 하면 좋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 짧은 머리로 판단하지 마요. 인생은 반전입니다. 좋을지 더 좋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항상 한 100번 말하세요.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야.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하지 마세요. 누가 기분 나쁘게 말해도 마음에 공간을 많이 두고 저항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 저항해서 뭐 싸우면 뭐 할 거야. 똥이 뭐 어째서, 응? 그렇잖아요. 저항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나는 1,000억 원은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누교 교주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짠! 까먹을 뻔했네. 고맙습니다.